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면 속 숫자는 끝없이 위를 향해 달렸습니다. 20만 달러를 이야기하던 목소리들이 마치 밈처럼 순식간에 퍼졌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을 바꾸듯 시장의 공기가 한 번에 뒤집혔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이 폭락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유와 당신이 서야 할 자리가 조금 더 또렷해질 겁니다. 2026년 2월 비트코인 가격이 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20만 달러를 바라보던 흐름이 7만 달러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원화로 감각을 바꾸면 1억 5천만 원쯤 하던 자산이 1억 원 초반대로 떨어진 겁니다. 숫자 하나가 내려간 게 아니라 사람들의 호흡이 꺾인 겁니다. 한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 전만 해도 내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며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잠든 사이에 밥을 먹는 사이에 일상을 보내는 사이에 돈이 증발한 느낌을 받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논리보다 먼저 공포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의 공기는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더 떨어지면 끝이다. 지금 자르면 살 수 있나?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의 큰 하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냄새를 다시 맡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가격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움직인 건 시장이 가장 크게 바라보는 손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대급 자산 운용사 운용자산이 10조 달러를 넘는 곳입니다. 원화로 단순 환산하면 대략 일경 4천조 원 규모로 거론될 정도죠. 한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이 약 1.7조 달러 수준이라는 비교가 자주 나오는데 그 규모가 몇 배로 느껴질 만큼 큽니다. 이런 존재가 방향을 틀면 주변의 작은 자산들은 스스로 서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2026년 1월 말 그 운용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상품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략 5억 달러 이상, 원화로 7천억 원 안팎으로 언급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금액 자체만이 아닙니다. 2024년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품이 승인되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운용사는 제도권의 문을 연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기관의 시대가 열렸다는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렸고 사람들은 그들을 우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군이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시장은 이런 신호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큰 손이 빠지나, 그 생각 하나가 전염됩니다. 그리고 전염된 공포는 차트를 보기 전에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죠. 매도는 그렇게 번졌고 가격 하락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공포의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도를 만든 건 그 다음입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레버리지를 쓴 포지션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돈을 빌려 거래하는 구조에서 10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1000만 원어치가 됩니다. 가격이 10% 오르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반대로 10% 떨어지면 원금이 바닥나며 강제로 정리됩니다. 거래소가 더는 버틸 담보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포지션은 시장가 매도로 던져지고 그 던짐이 다시 가격을 누릅니다. 2026년 2월 1일 단 하루 동안 청산 규모가 약 25억 6천만 달러로 잡혔다는 수치가 돌았습니다. 원화로는 대략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이야기됐죠. 이 물량이 한 번에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면 가격이 버티기 어렵다는 감각이 바로 옵니다. 하락이 청산을 부르고 청산이 추가 하락을 부르는 구조. 이게 며칠 사이 급락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겁나서 팔았다. 그 문장으로는 속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내러티브의 붕괴가 겹쳤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라는 말, 익숙하죠. 전쟁과 위기 속에서 금이 선택되듯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처럼 버틴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2015년 말부터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졌다고 알려진 이후 시장이 보여준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은 오르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내려갔습니다. 위기 속에서 함께 올라야 할 자산이 오히려 빠졌다는 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시장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조금 더 차갑게 보면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주식처럼 위험을 감수할 때 사는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죠. 폭풍이 오면 구명조끼를 찾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 조끼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그 조끼가 납덩이처럼 느껴진 순간 믿음은 가장 빠르게 깨집니다. 내러티브가 흔들리면 가격은 숫자 이상의 공포로 변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키운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새 수장 가능성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온도 조절기처럼 작동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이 차기 중앙은행 수장 후보로 한 전직 이사를 지목했다는 소식이 돌았죠. 과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은행 이사로 일했고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는 강경한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는 늘 두 갈래가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쪽,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려는 쪽. 문제는 그 후보가 최근에는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과거와 다른 톤을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말로 완화 쪽으로 기울었다면 시장이 그토록 원하는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으로 돈이 다시 흐를 여지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명은 지명일 뿐이고 인준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설령 취임하더라도 말과 정책이 같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은 새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대개 몸을 사립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큰 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은 일단 달러를 쥐려 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이 버티기 더 어려워집니다. 가격 표시 자체가 달러 기준이고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상대적 매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10만 달러를 이야기하던 보고서들이 조용해지고 5만 달러 하방을 경고하는 문장들이 더 자주 눈에 띄는 겁니다. 공포는 언제나 조용한 문장으로 먼저 번집니다. 이트, 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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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적 선이 무너졌습니다. 7만 6천 달러 부근. 한 미국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사 모으며 형성한 평균 매수가 근처로 알려진 구간입니다. 그 기업은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지만 2020년 이후 현금뿐 아니라 부채까지 동원해 비트코인에 베팅해 왔습니다. 보유량이 71만 개를 넘는다는 숫자도 거론됩니다. 전체 공급 대비 3.4% 수준이라는 말이 따라 붙을 정도로 존재감이 큽니다. 그 평균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은 시장 심리에는 충격으로 남습니다. 믿음의 상징이 물렸다는 상상은 개인 투자자에게 잔인한 질문을 던지죠. 더 무서운 상상도 따라옵니다. 부채로 산 자산이 계속 내려가면 채권자들은 조건을 더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매도를 강요받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그 상상이 또 다른 매도를 부릅니다. 실제로 당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할 수 있어도 시장은 늘 최악을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흥미로운 건 앞서 말한 거대 운용사와 이 기업 사이에 미묘한 연결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운용사가 그 기업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한 주요 주주 중 하나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탄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을 통해 간접 노출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물 상장지수 상품이 등장하면서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 길이 생겼습니다. 이 구조 변화가 시장의 힘의 균형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은 단지 한두 가지 악재의 합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특정 국가의 제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약속했습니다. 어느 정부도 어느 기관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매력이었죠. 자본 통제가 강한 곳에서는 국경을 넘는 우회로처럼 활용됐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본 통제가 강한 곳에선 하지만 지금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레이어들이 미국 쪽으로 모이고 규칙과 울타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생기면 시장은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자유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나 샀는지 추적 가능한 영역이 커지고 변동성은 오히려 커질 때가 있습니다. 정글이던 곳에 새 주인이 들어와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진통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질서 교체의 흔들림일 수 있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흔들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서야 할까요? 먼저, 내려온 가격만 보고 성급하게 더 사는 행동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7만 달러 초반이 지지로 작동하는지, 시장이 그 선을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남겨두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기회는 늘 총알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은 생각보다 비싼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 번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번 다시 움직였습니다. 2014년의 거래소 해킹, 2017년의 과열 붕괴, 2020년의 팬데믹 급락, 2022년의 대형 프로젝트 붕괴와 거래소 파산.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흔들렸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도 결국은 비슷한 결말을 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전엔 개인과 채굴업자, 지역 자본이 뒤섞인 놀이터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거대 기관들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은 대중화와 안정성을 줄 수도 있고 동시에 비트코인이 내세웠던 본래 정신을 옅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부정하지 않고 읽어내는 겁니다. 공포에 휩쓸리면 가장 나쁜 타이밍에 움직이게 됩니다. 과열에 취하면 가장 비싼 값을 기꺼이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고 준비하고 조건이 맞을 때만 움직이는 것.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대개 단순합니다. 흔들리는 숫자보다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통제하는 것. 그게 오늘 이 하락이 남기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